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집투계좌는 130% 수익률과 2억 3,100만 원 수익까지 치솟았고 국내 계좌는 168% 수익률과 사실상 1,0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계좌 1,700만 원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21% 수익률과 2,7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총 3억 3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제 자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제 수익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도 조금씩 상승해주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 증시는 어제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다우는 보합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무려 1.51% 상승, S&P 500이 0.7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면 오른쪽 자리 꼭 떠오르실 겁니다. 아, 팔지 말걸. 아, 그냥 존버할걸. 항상 대다수들은 이런 후회를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후회해서 뭐합니까? 말로는 누구나 장기 투자하고 말로는 누구나 끝까지 보유한다 하지만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은 실제로 아주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들, 이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제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바로 금리 인하와 FOMC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미국은 역시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번엔 50bp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엔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먼 일이 터져서 빠르게 급하게 금리 인하라는 것보다 아무 일 없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주가 추이를 보였다는 점, 이 부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주식시장을 바라봐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5bp 금리 인하 결정은 모든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하 때는 보우먼 연준 이사가 50bp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번 25bp 금리 인하 땐 찬성했다고 밝혀졌죠. 자,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파월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일단 트럼프가 사퇴하라고 하면 사임할 것이냐? 라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높이라는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목표 2%에 가까워졌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범주에 있다는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경제는 강력하고 내년엔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버텨주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 즉 골디락스,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이게 어제 시장을 더 상승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슬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핵심은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일관된 뷰를 공유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FOMC 성명서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래는 인플레이션 2% 둔화에 대해 매우 강한 확신이 담겨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 성명서에서는 이게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연준은 슬슬 2% 목표 둔화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좀 사라진 게 아닐까,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저번보다는 확실히 높아진 게 아닐까 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강세장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2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65% 상승하고 있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의 평균을 살펴보면 50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152% 상승했었다는 점을 봤을 때 평균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겨우 전반전이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끝나는 강세장도 있고 24개월에 끝났던 강세장도 있던 만큼 강세장의 끝엔 하락장이 결국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 비중은 꼭 필수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수치 말고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을 점프시키고 있는 이 강세장은 겨우 저 빨간색 그래프에 불과합니다. 다른 강세장에 비하면 애기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선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다시 올라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매달려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락이 시작될지 맞출 수 없고 어디까지 오를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은 웅주판 뒤
장기 보유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S&P 500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상단 추세에서는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는 전략, 그리고 하단 지지선에 닿았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좀 크게 사용하는 전략, 이게 가장 쉬울 텐데요. 이게 또 이론과 실전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2018년 저 상단 부근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무려 2년 동안 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 기간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는 단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웅덩이는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폭락 직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최고의 방법은 현금 비중을 저럴 땐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며, 하단에선 이 현금 비중을 사용해서 크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큰 틀에서의 5줄 웅줍 투자 원칙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주식시장의 우상향이 상관없다는 자료처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하락폭 역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4년 임기 동안 20-30% 정도는 빠진다는 겁니다. 이번 바이든 임기 역시 S&P 500은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마이너스 35% 하락했었죠. 그리고 지난 트럼프 임기 때 역시 마이너스 34% 하락했다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대통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은 항상 찾아올 텐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 투자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차트입니다. 이 시기 미중 무역전쟁,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로 무려 마이너스 23% 하락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34% 폭락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당장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내후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걸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 투자자라면 결국은 이 4년이라는 기간 166% 상승한 나스닥 수익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락장, 폭락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버텨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대다수들은 하락장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애매하게 하락은 하락대로 다 때려맞고 상승은 다 놓치게 되는 패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극소수들은 하락을 때려맞으면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두배 USD가 1대2 액면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제 첫 번째 웅줍 계좌에서 무려 46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원금 대비 5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갔을 테고 액면 분할을 통해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서 보면 어제는 279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2배인 558주로 늘어났죠. 제 두 번째 계좌 역시 어젠 145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 2배인 29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주식 분할 소식도 기억나시나요?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결국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분할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저는 저 검정색 동그라미에서 지속적으로 웅줍해서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웅줍했고 2023년에도 웅줍했고 2024년에도 웅줍했습니다. 내년 2025년에도 웅줍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웅줍할 겁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더 늘리고 수량을 더 늘려서 수익 또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향 종목에만 투자하셔라, 애매하게 지금 막 타이밍 좋아 보이니까 채권 3배 레버리지 TMF에 2022년부터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종목만 잘 투자하셔도 자산을 크게 불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다 보여드려도 어차피 부자가 되지 못하는 평범한 대다수들은 TMF에 투자하실 거고 금융주로도 갈아타실 거고 중소형주 갔다가 트럼프 테마주로 또 이동했다가 뒤늦게 미국 지수의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기회비용도 다 날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 점프 기회도 날리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행동한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